어느 추운 겨울밤, 대학생 민희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외부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고 민희는 도시의 불빛을 희미하게 비추는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있는 자신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집중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지만 이 시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민희가 있는 층에는 이제 자신과 더 이상 모르는 한 남학생뿐이었다. 그도 자신의 세계에 깊게 빠져있는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 민희는 마침내 책을 덮고 정리를 시작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문득 쌀쌀한 싸늘한 느낌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학생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돌아갔나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무거운 정적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마자 민희는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서자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민희는 서둘러 탑승했다. 내부에 설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거울 속에 여전히 자신의 얼굴, 뒤로 낯선 무엇인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간신히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민희는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도서관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그 싸늘한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온다는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서관을 빠져나와 눈 덮인 바깥 공기에 몸을 던졌다. 추위가 온몸을 감싸 자극적일 만큼 각성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눈이 두텁게 깔려 차나 사람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민희는 걸음을 빠르게 하지만 그 새하얀 눈과 티의 흔적도 없이 다가오는 무언가가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민희는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거실에 불을 켜자 그제야 알고 있던 그 싸늘한 기운이 여전히 그녀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정막과 그녀 자체의 빠른 심장박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밤, 민희는 가족의 텅 빈 집 안에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은 당시엔 그저 피곤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자의하며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부터 민희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생활해야 했다. 아침이든 밤이든 교실이든 길거리든 그 싸늘한 기운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쇠약해졌다. 주변 친구들은 그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걱정했고 민희 자신도 이상한 환각과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서관에서 보았던 그 남학생이 그대로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눈빛은 처음 본 그 날보다 더 와닿는 싸늘함이 있었다. 마치 멀리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날 밤 민희는 짧은 노트 하나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이후로도 도서관에서는 그곳을 지키던 관리인이 그녀의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어린 여자의 모습을 가끔씩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민희는 어디 갔을까? 그리고 그녀를 떨게 만들었던 그 기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답변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자취방에 있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스릴러 영화를 보고 난 후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이런 기분에 오히려 짜릿함을 느끼며 그대로 잠에 들기로 했다. 누웠을 때 갑작스럽게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새벽에 올 사람이 없기에 그저 스팸 메시지겠거니 하고 확인해보니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너 자고 있니? 짧고 간결한 메시지에 필자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라니.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렇다고 이 새벽에 전화를 하기도 애매했다. 불길한 마음에 무시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신이 없던 차에 그 메시지를 읽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오후가 되자 같은 번호로부터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왜 답장을 안 해? 이번에는 더 많은 감정이 담긴 것 같은 메시지였다. 일부러 나를 알아보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함이 몰려왔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방치했다.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랑 가까운 곳에 있어. 순간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화장실 문, 베란다, 창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밖을 내다보면 정확히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이 미스테리한 메시지들은 종종 나를 괴롭혔다.
심지어 업무 중에도 계속해서 울리곤 했다. 그 알 수 없는 번호는 어디서든 날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메시지가 한 번 더 왔다.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이번에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그들은 내게 집에 가는 걸 말렸다.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눈에 띄었다. 빛이 나오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고 내 방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받은 것과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방에 함께 있다는 것을. 벽 한쪽에서 천천히 모습이 드러난 그 실루엣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것은 과거의 나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토록 추적해오던 것은 과거에 내가 남긴 흔적이었던 것이다. 힘들었던 시절, 스스로를 잃어가던 그때의 나 자신, 여러 갈등과 고독으로 인해 외면했던 나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 후로 이 모든 메시지는 끊겼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게 경각심을 주었다. 무언가 무의식 중에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한 공포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게시글은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다며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의문의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들짐승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마을 장로들은 그 소리가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특히 10여 년 전 이 마을을 떠나던 밤에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가족은 그 이후로도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의 후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숲으로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향하다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한겨울의 깊은 눈 속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긴급 알림이 떨어졌고 해가 진 뒤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그 소리는 마침내 마을 한복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심호흡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낮고 깊은 울음소리.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댓글들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봤다. 어떤 댓글에는 그 소리를 녹음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마을의 위치를 직접 찾아가 보겠다는 용기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은 그 소리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 그 녹음을 공개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 소리에 집착하거나 악몽을 꾼다고 호소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외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거나 이상한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과 가설들이 난무했다. 문득 고요한 밤, 나는 어느 저녁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마을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더 이상 새로운 실종자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그 꿈을 떠올리며 그 소리가 진정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